자, 반갑습니다. 우쌤의 거꾸로 수업 오늘 1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벌써. 자, 오늘 내용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갈게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질량이 3kg짜리 물체가 있고 물체의 속도가 2라고 합시다. 처음에 2였어요. 자, 2라는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물체에 6N이라는 힘이 3초라는 시간 동안 작용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처음에 물체의 운동량은 6이고요.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18이 되죠. 자, 그러면 물체의 나중 속도가 얼마일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 자, 가속도는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서 질량을 나눠주면 되죠. 물체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겠죠. 그럼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6N 작용했고 질량이 3kg이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입니다. 가속도가 2라는 거는 물체의 속도가 1초에 2씩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물체에 작용한 힘의 시간, 힘이 3초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1초에 2씩 빨라지면 3초 뒤에 물체의 속도가 6만큼 더 빨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체의 속도가 2고 6만큼 더 빨라지면 물체의 속도는 8이 됩니다. 그럼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4가 되겠죠. 자, 근데 놀랍게도 물체의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더해주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 더하기 18 하면 24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운동량.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문제에서 18이었고요. 처음 운동량이 6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24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지난 시간 3반에 어떤 친구가 좋은 질문을 해줘서 요 내용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친구의 질문은 이랬는데요.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고요. 충격량은 뉴턴과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 세크라서 뉴턴 곱하기 세크인데 어떻게 쌤 단위가 다른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마치 질문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뭐 50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단위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더하고 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단위가 같다는 거니까 단위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정의를 하고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라는 것의 단위를 뉴턴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힘은 F는 MA에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으로 쓸 수도 있죠.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단위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게 되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에 세크를 곱해 주시게 되면 날려주시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크가 나오죠.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가 운동량의 단위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기에 더하고 빼기가 가능했던 거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부터 물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도 이 원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 자, 문제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상황은 이래요. 자, 승용차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두 속도가 다르죠? 승용차는 오른쪽으로 30, 그리고 트럭은 오른쪽으로 60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다른 채로 일정하게 가게 되면 두 자동차가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는 과정에서는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고요. 충돌은 두 물체 간에 서로 힘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힘이 작용하면 제일 첫 시간에 했었죠.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물체의 속도가 변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체의 모양이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힘이 작용했다는 건 속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맞죠? 속도가 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트럭의 속도가 처음에 60이었는데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도 30이었는데 뭐 힘이 작용을 했으면 이거보다 빨라졌을 거야. 트럭이 두 명이 뒤에서 밀어줬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더 빨라졌을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밑에 문제 상황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상황. 자, 물체의 속도가 4고 질량이 2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체의 운동량은 8이죠. 물체의 질량이 1이고 속도가 1입니다. 그럼 운동량은 처음에 1이죠. 자, 충돌을 하는 과정이고요. 속도가 다르니까 충돌을 하겠죠. 충돌하고 난 다음에 2kg짜리 속도가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일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했고 2kg짜리 물체는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구나. 1kg짜리는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했겠구나. 그럼 얼마나 증가했을까? 요렇게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해볼게. 자, 충격량.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겠죠? 자,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아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도 같고요. 두 물체가 접촉하는 시간도 같겠죠. 그래서 힘과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물체의 2kg짜리 물체는 처음 운동량이 8이었고 그리고 나중 운동량을 보니까 나중 운동량은 요게 1이고 질량은 2니까 2죠. 2 빼기 8을 해주면 충격량이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 얘는 플러스 6이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 6? 여기가 6이면은 그러면 여기에 처음 운동량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은 7이 된다는 거죠. 7. 운동량이 7이다. 질량이 1kg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7이 나왔다라는 것은 속도가 7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일 때 물체의 속도를, 운동량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충돌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 자, 충돌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